너는 어려서부터 참 어른스러웠어. 살면서 이 말을 칭찬으로 듣고 자라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주변 어른들에게 의젓하다, 기특하다, 손 갈 곳이 없다 같은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른스럽다는 말은 사실 뒤집어 보면 아이일 때 아이로 있지 못했다는 가장 슬픈 증거거든요. 동화책보다 부모님의 눈치를 먼저 읽어야 했고,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광대가 되어 분위기를 바꿔야 했던 아이들. 나는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내 욕구보다는 타인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사람들. 오늘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한 사람, 민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8살 때 이미 세상을 잇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의 구두굽 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알았죠. 엄마가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으면 그날은 투정을 부려선 안 되는 날입니다. 반대로 엄마가 민수야 밥 먹었니? 하고 먼저 다정하게 물어보는 날에야 비로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 라고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매일매일 이 고도의 정서적 탐지기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을 잘 봐서 자랑하고 싶은 날에도 집의 분위기가 무거우면 민수는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기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스스로 그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법을 8살에 이미 배워버린 거죠. 아이들은 원래 감정 전환이 빨라야 정상입니다. 어른들이 화를 내도 금방 밖으로 나가 뛰어노는 게 아이의 건강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일찍 철든 민수는 그게 안 됐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작아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조용히 있으면 이 집안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성숙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적응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자주 다투었거나 누군가 오랫동안 아팠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집에 없었을 때 아이는 스스로 어른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민수가 13살이 되었을 때 이 생존 기술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반 아이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3초 만에 파악하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는 참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좋아. 민수도 오랫동안 그게 자기 장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수의 뇌는 늘 지금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계산하느라 정작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독하게 반복됩니다. 25세 민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연인을 만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맞춰줘. 너만 힘들잖아.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수습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로 나서는 역할. 그 힘든 상황 속에서야 비로소 민수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쓸모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의 잘못된 공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33살의 민수는 직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야근을 혼자 도맡고 상사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먼저 가서 업무를 챙겼습니다. 민수 씨한테 맡기면 확실해 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가도였지만 민수의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곧 무슨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민수의 몸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과부하 상태의 발전기 같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잊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면 반사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도움을 받는 건 곧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것이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보며 멈칫하게 됩니다. 서툴고 실수도 잦고 눈치도 없는 그 후배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치밀어 오른 겁니다.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8살 때 자기가 스스로에게 했던 가혹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울면 안 돼. 네가 참아야 해. 네가 알아서 해야 해. 자기가 한 번도 허용받지 못했던 그 서툴러도 괜찮은 여유를 타인에게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수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어떤 조각을 발견하셨나요? 사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남의 기분 잘 맞춰주고 불평 없이 짐을 짊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깎여 나갔을까요? 모두를 챙기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의 모습이 성격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 날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애도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그 어린 시절을 위해 마음껏 슬퍼해 주세요. 마음껏 어리광 부리고 실수해도 사랑받고 철없어도 괜찮았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충분히 억울해해도 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몸으로 배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오늘 좀 힘들어 라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뱉는 3초 동안 민수의 온몸은 굳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저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챙겨주지 않아도 당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서툴러도 됩니다. 남의 표정을 살피기 전에 내 기분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시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다해 이 말을 건네보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남들을 지키느라 정작 너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못했지. 남들의 슬픔에는 그렇게 눈물 흘려주면서 네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외면하며 살았구나. 이제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아도 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그저 너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게 접혀있던 8살의 당신을 안아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당신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혹은 과거의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